안녕하세요. 대부기어의 박범용입니다. 몇만 본이 넘는 분량에서부터 1시간이면 충분한 마이그레이션까지 델파이 업그레이드는 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기어는 델파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15분은 제가 프로젝트 계획, 목표 설정, 주요 기술 요소의 순서로 20장의 슬라이드를 전달합니다. 바로 이어서는 기술팀의 김현수 과장이 마이그레이션 작업과 관련된 사항을 데모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델파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UX 등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프로젝트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윈도우 XP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윈도우 7이나 8.1로 단순 컨버전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시스템 향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절충형입니다. 단순 컨버전을 기초로 하고 약간의 기능 또는 성능 개선 목표를 가미합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기 전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하고 정리합니다. 대부기어 테크 게시판의 컨버전 질의서를 활용하십시오. 2페이지밖에 안 되는 매우 간단한 양식입니다. 당장 계획이 없어도 작성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행해야 합니다. 파일럿은 최대 2개월 이내로 계획하며 가장 큰 목적은 이슈 파악입니다. 유형별 주요 화면들과 작은 독립 모듈 하나를 완전하게 컨버전 해봅니다. 파일럿 중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면 유상이라도 도움받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델파이를 잘 알고 있고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은 비업무 영역이므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해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스 변경 작업은 유닛당 5분에서 30분을 넘지 않도록 최소화 또는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간은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충분한 테스트는 시스템의 품질과 안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력 계획 시에는 파일럿 단계에서부터 특급 개발자 최소 1명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모듈을 바로바로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기간 중 변경 요구 사항과 버전 관리에 대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주요 작업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각 단계를 모두 2개월로 표시한 것은 파일럿과 통합 테스트 기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젝트 체계 구축 단계는 파일럿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슈 파악, 기간 비용 예측, 자동 변환 툴 작성, 공통 모듈 전환, 서드파티 컴포넌트 전환 지침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특히 서드파티의 경우 소스 코드가 없거나 64비트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 수행 단계에서는 개발자의 기계적인 전환과 업무 담당자의 모듈 테스트가 기본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컨대 본격 수행 단계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전면 재개발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전면 재개발보다 유리합니다. 주요 이점으로 첫째, 기존 로직을 재사용하므로 프로젝트 비용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델파이를 유지해 왔다면 다른 어느 기술에 비해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는 점을 이미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프로젝트로 인한 업무 중단이 없고 테스트 비중이 높으므로 프로젝트 위험성은 낮아지고 품질은 높아집니다. 선제적 프로젝트인 경우 멀티 디바이스, 모바일, 멀티 티어, 클라우드 등 확장성 높은 시스템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왜 업그레이드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인 사업 목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환경 목표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2B 시스템에서도 새 버전의 오라클 DB를 사용하게 되는 것 등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그 외에도 성능, 보안, 가용성, 사용자 경험, 모바일과 웹에 대한 지원, 시스템 연결성 등에 대해 각각의 목표를 검토합니다. 프로젝트 범위 안에 있는 목표들과 범위 밖에 있는 목표들을 각각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목표별 고려사항입니다. XP를 벗어나기 위해 새 윈도우 표준 도입이 목표인 경우 XE6로 컨버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델 파이라면 화면이 상당히 구식일 것입니다. 화면은 단지 껍질에 불과하다고 간과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들은 그 회사의 IT 수준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심하면 무시하거나 불신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라면 VCL 스타일이나 윈도우 8의 미리 보기 등을 적용하여 최신 UI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하면 일관성 있고 세련된 UI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에도 유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앱을 제공하려면 VCL 앱을 쉽게 확장하는 앱 테더링 기술과 파이어몬키를 활용하십시오. 컴포넌트와 언어 모두 향상되었지만 사용 방식은 동일합니다. 성능 향상이 목표라면 64비트 컴파일러를 고려하십시오. 4기가 메모리 제한이 없어집니다. 서버인 경우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최신 윈도우는 모두 유니코드 기반입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도 유니코드를 도입하면 성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REST, JSON 라이브러리 등 최신 IT 환경에 맞는 컴포넌트를 잘 활용하면 확장성 높은 시스템을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신 DBMS를 지원하는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오래된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도구, 소스 코드 형상 관리 등 유용한 기술을 미리 검토하여 반영하면 좋습니다. 델파이 7 이후 새 기능을 정리한 기술 문서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2011년도 XE 버전을 기준으로 한 문서이므로 지금의 XE6 업데이트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XE6에는 컴포넌트를 통해 이와 같은 최신 룩앤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이나 코드 품질을 위한 기술들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입니다. 데이터 요소와 UI 요소를 선으로 연결하면 바인딩 됩니다. 언제든 열어서 바인딩 관계를 파악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앱 테더링이나 파이어몬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디바이스 개발을 실현하는 파이어몬키의 방식입니다. 개발자는 VCL과 같은 방식으로 파이어몬키를 사용합니다. New VCL 프로젝트 대신 New 파이어몬키 프로젝트로 시작하면 됩니다. 파이어몬키 프로젝트와 라이브러리는 플랫폼 독립적입니다. 배포 시점에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컴파일하면 해당 바이너리가 생성됩니다. iOS로 컴파일한 동일한 코드에서 타겟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로 바꾸고 다시 컴파일하면 안드로이드 앱이 생성됩니다. 혹시 특정 OS의 SDK를 직접 다루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OS에서만 작동될 것입니다. BDE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탈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XE6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2002년에 중단된 버전입니다. 윈도우 XP 이후에 출시된 OS에 대해서는 동작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인 5.2 버전은 오라클 8 버전, MS SQL 7 버전까지만 지원합니다. 그 이후 DB에 대해서는 연결은 가능하지만 최신 DB 기능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BDE는 64비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64비트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BDE에 대한 대안은 파이어덱을 권장합니다. BDE에서 파이어덱으로 전환해지는 Refined Utility가 델파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어덱은 Win64를 지원하며 성능과 기능에서 훨씬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파이의 DB 액세스 컴포넌트 비교표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메일로 전달드릴 것입니다. BDE와 파이어덱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어덱 등 여러분의 목표 대부분은 업그레이드 컨버전만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티어 아키텍처 도입은 구조를 흔들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GUI와 업무 로직 코드 대부분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멀티티어 구조에 맞게 나누고 캡슐화해야 합니다. 아마 이 점을 걱정하여 단순한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작업이므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계획할 때 멀티티어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잘 하게 되면 생각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스템이 단일 또는 2티어로 되어 있습니다. 2티어란 DB 서버를 따로 떼어내고 클라이언트의 GUI와 업무 로직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GUI와 업무 로직이 엉켜 있으므로 확장이 어렵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 이외에 추가로 서비스를 하려면 개발 비용이 크고 업무 로직은 중복됩니다. 웹, 모바일, PC 앱 각각의 GUI 곳곳에 동일한 업무 로직이 중복되어 있다면 유지 관리도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들웨어 서버를 두고 업무 로직을 중앙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아키텍처가 멀티티어 아키텍처입니다. 멀티티어 아키텍처가 구축되면 새로운 디바이스와 OS가 필요할 때 해당 GUI만 추가로 구현합니다. 업무 로직은 재사용하므로 추가 확장이 빠르고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주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콜센터용 PC 클라이언트에는 GUI만 구현하고 업무 로직은 데이터 스냅으로 구축한 미들웨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직접 인터넷 주문을 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려면 웹 클라이언트의 GUI만 추가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주문 앱으로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BMS를 바꾸고 싶다면 미들웨어에서 DB 액세스만 새로운 DBMS로 맞춰주면 됩니다. 미들웨어는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서비스를 하여야 확장성에 제약이 없습니다. 델파이 클라이언트에서 멀티티어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기존의 미들웨어가 이미 있고 그것이 표준 웹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면 가장 쉽습니다. 델파이로 만드는 클라이언트는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등을 사용하여 쉽게 붙입니다. 만약 새롭게 멀티티어를 구축해야 한다면 데이터 스냅을 통해 쉽고 빠르게 미들웨어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보다 강력한 미들웨어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라면 바스 등 클라우드 백엔드 서비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델파이 클라이언트 개발 시 고려사항입니다. 업무 로직은 GUI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바일이든 PC용이든 모든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서 업무 로직은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GUI 개발 시에 PC용과 모바일용은 나누어 GUI를 구성합니다. PC용은 사무실에서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GUI가 필요합니다. 화면이 작은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단일 기능형이어야 합니다. 테크 게시판에 컨버전 질의서를 작성하고 에스크메일로 전달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방문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관련 컨설팅 회사 등을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크리스트는 도움이 되며 비용은 유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마이그레이션 경험이 풍부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를 김현수 과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